매일 저녁 75세 할머니가 나타나 값비싼 장어 20kg을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이 노인이 매일 장어를 사네? 저걸 다 어디다 쓰는 거지? 사장의 의심이 커져갑니다. 저 할머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거세집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고 할머니의 장바구니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지? 경찰관이 꺼낸 낡은 무언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시니어 이야기 광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외곽, 낡은 전통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장어구이집 앞으로 저녁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기름때 묻은 간판에는 성훈의 장어구이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었죠. 사장 박성호는 오늘도 지친 표정으로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장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언제까지 이런 장사를 해야 하나? 성훈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52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연기 자욱한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장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자연스레 성호의 성격도 예전처럼 친절하지 못하게 변해버렸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등이 조금 굽은 채로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7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한복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사장님, 장어 좀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우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몇 마리 드릴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20kg 주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kg이라니 그건 보통 가정집에서 한 달은 좋게 먹을 양이었거든요. 아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라면 석 달도 넘게 드실 수 있는 양이었죠. 장어 20kg이요. 얼마인가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돈은 돈이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kg이면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5만 원권 지폐가 16장, 만 원권 지폐가 4장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돈을 받고 장어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장어 봉지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조심스럽게 가게를 나가셨어요. 할머니, 너무 무거우시지 않으세요? 배달해 드릴까요? 성우가 뒤늦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니 천천히 사라져 가셨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계산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 번에 80만 원어치 장어를 사가는 손님이라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또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20kg의 장어를 주문하시면서 현금으로 계산하셨어요. 성우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매출에는 도움이 되니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성우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할머니는 장어를 어디다 쓰시는 걸까? 매일 20kg씩 사가시면 일주일이면 140kg이 되는 양이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가족이 많아 보이지도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할머니는 항상 혼자 오셨고 배달도 거절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성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성호야.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냐? 옆 가게 생선가게 사장 김철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많은 장어를 사가시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거야? 혹시 다른 데 가서 되파는 건 아니고? 철수의 말에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순간 가게 입구로 또 그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김순애라는 분이었죠. 순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20kg의 장어를 주문하셨어요. 성호는 순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치매에 걸린 것 같지도 않았고 정신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장어를 매일 사가시는 걸까요? 순애가 돈을 내밀 때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렇게 많은 장어를 매일 사가셨는데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순애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성호는 더 캐묻지 못하고 장어를 포장해 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성호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정각에 나타나는 김순애의 모습이 이제는 부담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장어를 굽는 손길도 예전만큼 정성스럽지 못했고 다른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퉁명스러워져 갔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성호는 석쇠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어 한 마리도 제대로 팔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 순애만큼은 어김없이 20kg씩 사가니까 매출은 올랐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야, 또 저 할머니 왔다. 옆 가게 철수가 고개를 내밀며 귓속말을 했어요. 성호가 고개를 돌리자 순애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성호는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오히려 의심과 짜증이 먼저 올라왔어요. 장어 20kg 주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호는 장어를 포장하면서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애가 사간 장어가 대략 200kg 정도 됐어요. 돈으로 치면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지도 의문이었고 이렇게 많은 장어를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할머니, 성호가 포장을 마치고 순애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순애는 불안한 눈빛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팔짱을 끼고 정면으로 순애를 응시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장어를 사신 지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20kg씩 사가시니까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하다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성호는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어가 공짜도 아닌데 매일 이만큼씩 사가시면 뭔가 수상한 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데 가서 되파시는 건 아니죠? 성호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많은 장어를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필요해서라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성우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따졌습니다. 순애는 뒷걸음질을 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돈, 여기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우의 말이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돈만 카운터 위에 밀어놓고 말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가게 한편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 이영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영수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한 떡볶이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야, 성호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영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 매일 그렇게 많은 장어를 사가겠어? 맞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혹시 어디서 훔친 돈으로 사는 건 아닐까?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 신고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야? 저렇게 수상하게 행동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 혹시 장어를 훔쳐서 파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지. 다른 상인들도 영수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다. 신고하자. 우리 시장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면 안 되잖아. 순애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영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여기 전통시장인데 좀 수상한 할머니가 있어서 신고합니다. 성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고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곧 온대.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 영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의심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30분 후 시장 골목에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깜빡이는 불빛이 장어구이집 앞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 빛에 비친 순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론 미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구경꾼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경찰 왔다. 드디어 저 할머니 정체가 밝혀지겠네. 내가 뭐라고 했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니까. 경찰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중년의 경사였어요. 경사가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수상한 할머니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영수가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열흘 넘게 매일 장어 20kg씩 사가는데 뭔가 이상해서 신고했습니다.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는 장어 봉지를 두 손에 꼭 쥐고 서 있었는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경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순애는 더욱 위축되어 보였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확인차 몇 가지 물어볼 뿐이에요. 할머니께서 매일 많은 양의 장어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순애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우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열흘 넘게 매일 20kg씩 사가시는데 용도를 말씀 안 해주세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겠군요. 성우의 말에 경사는 좀 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장바구니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단순한 확인 절차입니다. 순애는 고개를 떨구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지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순경이 앞으로 나와서 장바구니를 열었어요. 포장된 장어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순경이 장어 봉지들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아래쪽에서 낡은 물건들이 나타났어요. 먼저 나온 건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래고 구겨진 사진들이었어요. 경사가 사진을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지?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금의 순애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 생김새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는 성우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건 설마 경사가 다른 물건들도 꺼냈어요. 편지 묶음들이 나왔는데 봉투에는 성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진 속 아이. 성우 닮지 않았어? 정말이네. 똑같이 생겼네. 그럼 저 할머니가. 성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사가 순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뭔가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요? 순애는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성우를 바라보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성우구나. 어머니가 알아봤단다. 성우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야? 저 할머니가 성우 어머니라고? 그럼 성우가 자기 어머니를 몰라본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순애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 버린 거였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의심하고 몰아붙였던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순애의 충격적인 고백이 떨어진 후 시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귀에 대고 속삭이며 수군거렸고 그 시선들이 모두 성우를 향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이게 말이 돼?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사도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 문제에 경찰이 개입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이분의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52살이 됐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순애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눈빛들이 이제는 성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헐, 그럼 성우가 자기 어머니를 몰라본 거야? 어떻게 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저렇게 나이 드신 어머니를 의심하다니. 떡볶이 가게 영수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 성우야. 이게 뭔 상황이야? 어머니를 왜 몰라봤어?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라는 게 모르겠다고?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야? 다른 상인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와서 장어 사주시는데 한 번도 의심스럽지 않았어? 성우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질책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때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성우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경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5살 때였어. 내 남편, 그러니까 성우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지. 이혼 서류도 일방적으로 보내왔고,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와 떨어지며 울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하셨어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가 널 빼앗아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가 너무 약했어.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어.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이사를 다니며 숨겼지. 그러다가 몇 년 전에야 내가 여기서 장사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돌려서? 성우가 따졌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무슨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겠어? 나는 널 지켜주지 못한 엄마야. 내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키우지도 못했어. 주변 상인들은 점점 성우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런 어머니를. 정말 안쓰럽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성우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날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야? 성우가 소리쳤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성우야, 버린 게 어머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어요. 아니야. 난 너를 버린 적 없어. 내 아버지가 날 쫓아낸 거야. 거짓말이에요.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성우와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성우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들과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뒤섞여 혼란만 가중되었거든요. 경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인 것 같으니. 하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어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이분은 저에게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애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고 가게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든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간 후에도 밖에서는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성우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경찰관님, 성우가 경사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분을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분을 모르겠어요. 성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애는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우야, 제발, 그만해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이건 다 쇼잖아요. 동정심 유발하려고 꾸며낸 거 아니에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사기꾼이에요. 분명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성우는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충격에 빠진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야, 성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진짜 어머니였다면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났겠어요? 분명히 제가 장사 잘 된다는 소문 들으시고 돈 뜯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성우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제 어머니라는 증거를 대보라고요. 성우가 순애 앞으로 다가서며 따졌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여기 있어. 내 출생신고서야. 내가 직접 신고했던. 하지만 성우는 그 서류들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걸로 속으려고 해요? 경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이 문제는. 경찰관님, 이분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신고할게요. 사기 혐의로요. 성우의 말에 순애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우야, 어머니를 믿어줘. 제발. 믿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경찰관들은 순애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아니더라도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할머니, 일단 같이 가셔서 정확한 신원 확인을 받으시죠. 순애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순애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성우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순애의 마지막 말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순애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계속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후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성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했어요. 동정과 비난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성우야, 정말 괜찮은 거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도저히 장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성우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따랐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성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악몽 같았습니다.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었습니다. 성우는 두 번째 병을 열었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내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성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가끔 물어보면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할머니가 한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세 번째 소주병을 따르던 성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웃어주던 기억이 있었어요. 장어 먹고 싶지? 우리 성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젊은 여자였고 자신을 무척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맛있게 구워줄게. 그 여자는 자신에게 장어를 구워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성우는 그 장어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잡아 끌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뒤에서는 그 여자가 울부짖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성우야. 절규하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린 성우도 울면서 손을 뻗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설마. 성우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기억 속 여자의 얼굴이 오늘 만난 순애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나이만 다를 뿐 눈빛과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그럼 정말로. 성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성우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들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 떠올랐던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장어 굽는 냄새, 그리고 이별의 순간까지. 정말 내 어머니였던 건가? 성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게에 나가기가 두려웠지만 그래도 장사는 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성우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자기 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성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명이라도 찾아오는 단골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우는 혼자 앉아서 어제 일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순애가 몇 명의 시장 어르신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애는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르신들은 순애를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순애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영수가 순애 곁에서 성우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 어머니가 매일 장어를 산 진짜 이유를 알고 있냐? 성우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영수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매일 장어를 산 이유가 내 가게 매출 살리려고 그랬다더라. 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옆에 있던 반찬 가게 사장 김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성우야, 우리가 어젯밤에 할머니한테 자세히 들어봤어. 할머니가 내 가게 매출이 안 좋다는 소문을 들으셨다더라. 그래서 매일 장어를 사주신 거야. 성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가 내 앞에 엄마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어. 내가 날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겠어? 순애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지. 내 가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요즘 전통시장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 성우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장어 사주는 것뿐이었단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매일 와서 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 봐도. 성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20kg씩 사가신 장어 다 근처 양로원에 가져다 주셨어.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신 거야. 양로원에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버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양로원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렸어. 너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가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겠지? 멀리서라도 내 걱정만 하고 계셨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말을 보탰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이런 어머니를 두고도. 성우야, 내가 너무 심했어. 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순애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며 성우를 바라봤어요. 성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성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를 몰라봐서, 의심해서. 순애는 성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손길과 똑같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성우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내 어머니야. 우리 성우의 엄마야. 주변 사람들이 감동에 빠져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성우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고 순애도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순애와 성우가 감격의 재회를 한 후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상인들이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두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경찰서에? 순애가 놀라며 물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사기꾼이라고 신고했잖아요. 제가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해요. 주변 상인들도 성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맞다, 그래야지. 어제 일은 정리해야 돼. 저도 함께 가겠어요. 미숙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정말 어떤 분인지 경찰에게 설명해 드려야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겠다고 나섰어요. 철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갈게. 어제 내가 먼저 신고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해명해야지. 성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성우와 순애 그리고 시장 상인 6명이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성우는 순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오히려 힘이 나는구나. 순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와 이렇게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일행을 보고 경찰관들이 놀랐습니다. 어제 사건을 담당했던 경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어제 그 장어구이집 사장님이시네요.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있나요? 성우는 깊게 숨을 쉬고 순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서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신고했던 할머니, 이분은 제 친어머니입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경사는 깜짝 놀라며 성우를 바라봤어요. 다른 경찰관들도 하나둘씩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어머니라고요? 네. 어머니가 저를 도우려고 매일 장어를 사주셨던 건데 제가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함께 온 상인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성우의 어머니가 맞고 어제 일은 완전한 오해였어요.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사가신 장어를 모두 양로원에 가져다 주셨어요. 아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하자고 했는데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사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성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관님께도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당황해서 성우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성우야, 그만 일어나라. 여기가 어딘데? 하지만 성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어제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리고 사기꾼이라고까지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어머니를 몰라본 제가.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만해, 성우야. 일어나라. 어머니. 성우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을 때 순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난 고맙다. 순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 봐도 행복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고마운 일이야. 성우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순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널 사랑해, 우리 성우야. 경찰서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해피엔딩은 처음 봐요.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과 오해로 가득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된 거였습니다. 성우는 드디어 일어나서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평생 곁에 있어 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아. 정말 고맙다. 경찰서에서 나온 일행은 모두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순애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가게 간판도 바꿔야겠어요. 간판을? 네. 어머니 장어구이로요. 순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순애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성우는 순애가 머물 수 있도록 가게 뒤편 작은 방을 정리해드렸고 순애는 아들 곁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오늘도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애가 함께 있으니까 장사에도 더욱 정성이 들어갔거든요. 석쇠 위에서 장어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성우야, 장어 타겠다. 순애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얼른 장어를 뒤집으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더 맛있게 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내 솜씨가 늘었나 보다. 순애는 흐뭇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장어를 굽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온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감동적인 모자, 상봉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가게죠? 중년 여성 손님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니랑 다시 만나신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손님의 말에 순애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네, 제 어머니세요. 최고의 어머니죠. 순애는 성우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영수와 미숙, 철수 등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성우야,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 영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상의요? 할머니 일 때문이야.
우리가 처음에 할머니를 의심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순애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의심하고 신고하자고 했는데, 순애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성호를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상인들은 순애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영수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호랑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때 성호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가게 간판을 바꾸고 싶어요. 성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꿀 건데? 어머니 장어구이로요. 성호의 말에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성호야, 그럴 필요 없어. 내 이름으로 된 가게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 가게는 이제 어머니 가게예요. 어머니가 매일 도와주셨던 가게니까요. 성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순애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우리 아들. 상인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영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우리가 간판 만드는 거 도와줄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숙과 철수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틀 후 새로운 간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 장어구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간판 제막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공개합니다. 영수가 간판을 덮고 있던 천을 벗겼습니다. 새하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쓰인 어머니 장어구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정말 멋지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는 감동에 겨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성우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 가게예요. 평생 함께해요. 고맙다, 성우야. 정말 고맙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성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특별히 장어를 구워서 순애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순애가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적 맛이구나. 엄마가 내게 해주던 그 맛. 정말요? 그래. 똑같아. 우리 성우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게 됐구나. 성고는 뿌듯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어릴 적 기억이 남아 있었나 봐요. 순애는 성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네, 어머니. 평생 함께 있어요.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머니 장어구이를 축하하는 마음이었어요. 성우와 순애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새로운 간판 아래에서 두 모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성호의 성급한 판단과 순애의 무조건적 사랑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외면적 상황에만 의존한 성호의 오해는 현대인들이 겪는 소통 부재의 현실을 보여주죠. 반면 순애의 조건 없는 희생과 인내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는지 일깨워줍니다. 시장 상인들의 편견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지 반성하게 해요. 결국 진심 어린 소통과 용서를 통해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은 가족 간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진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하며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진심으로 다가서면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